최근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에게 멀고도 낯선 나라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수많은 내전, 전쟁, 그리고 억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탈레반이 재집권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가다가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출발하는 항공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추락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탈레반의 집권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입니다. 과거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통해 여성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2001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탈레반이 물러나며 여성들의 인권이 점차 개선되고 사회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녀 칼리다 포팔 역시 탈레반이 물러난 이후 2004년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탈레반이 물러났지만 학교를 갔다 오는 것 이외에 특별히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었는데, 포팔은 자신의 남동생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학교 뒤에 있는 담벼락에 공을 차며 놀았고,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여학생들이 함께 축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본 마을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그들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였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칼리다 포팔은 수많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며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대표팀 주장이 됩니다. 이전 탈레반 정권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시작되며 여성 축구 선수들과 팀이 생기게 됩니다. 2004년 4개의 여자축구 클럽이 만들어졌고, 2007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창설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자축구팀에 대한 차별과 위협이 지속되었고, 제대로 된 경기장에서 훈련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훈련하던 곳은 나토가 주둔하는 군사지역 안에 위치해 있었고, 이곳은 탈레반의 테러 표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축구를 간절히 하고 싶었던 여자 선수들은 일주일에 3번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2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곳은 헬기가 이착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위험함은 물론이고, 날씨가 좋지 않아 헬기가 대기를 할 경우 훈련을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자 대표팀은 국립경기장을 사용하였는데, 이곳은 과거 탈레반이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던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총살을 자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여성들이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여자 축구 선수들은 아프가니스탄 시대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2008년 파키스탄에서 열린 국제축구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덜란드 협회의 도움으로 네덜란드 현지에서 전지훈련을 하였고, 2010년에는 덴마크의 축구 브랜드 험멜이 대표팀 유니폼을 스폰을 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 공식적으로 국제 토너먼트 대회에 처음 참가한 아프가니스탄 대표팀은 네팔과의 첫 경기에서 13대 0으로 크게 대패하였고, 두 번째 경기인 파키스탄과의 경기에서도 3대 0으로 패하며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카타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아프가니스탄 여자축구 역사상 첫 공식 승리를 기록합니다. 2016년 아프가니스탄 협회는 여자축구 수준을 더욱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켈리 린지를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여자 대표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고, 일부는 유럽이나 호주 등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자 축구 대표팀은 주로 1년에 한 번 해외에서 훈련 캠프를 열어 발을 맞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표팀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팀이 조직력을 갖추기도 어려웠고, 선수들의 기량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 감독이었던 켈리 린지도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하지 않고 해외 전지훈련 때만 선수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은 여전히 여자 축구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여자 축구의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이 없이 구색을 갖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 선수들 중 일부는 여전히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웃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 여자 대표팀 주장이자 축구협회 직원으로 일했던 칼리다 포팔도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고 2011년부터 덴마크로 도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축구협회는 여자 선수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협회의 회장과 임원은 여자 선수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카림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5명 이상의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무실에 비밀 침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협회의 임원 2명도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팀과 요르단 전지훈련을 동행하였는데 이들도 어린 선수들을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선수 선발 권리가 있다고 하며 선수들에게 함께 자자고 하거나 $100만 주면 경기에 뛸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은 지속적으로 FIFA 그리고 협회에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했지만 묵인되었으며 2018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징계합니다. 이에 따라 당시 아프가니스탄 축구협회장 카림은 FIFA로부터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당하였습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재점령하며 집권하기 시작하였지만 다행히 여자 축구 선수들은 호주의 도움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등장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자 축구는 다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 선수들은 거창한 목표나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축구 선수로서 당당하게 마음 편히 뛰고 싶었던 것, 그리고 국가를 대표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가의 명예를 높이고 여자는 축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의 땅에서 여전히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을 아프간 소녀들이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와 어떤 차별과 억압 없이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